자, 스포츠 분석 유일 5년 연속 10연승 달성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4년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압도적인 축구 적중률을 앞세워서 야구 시즌 5년 연속 10연승과 NBA 그리고 미국 축구 분석까지 전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아래 댓글창 링크를 통해서 제 모든 10연승 이상 기록들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링크 하나 남겨드렸고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요거는 제 약간 박물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적중할 때마다 썼던 적중 게시글들 모두 모아서 거기 남겨뒀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뭐 달성했던 날짜와 그리고 내용들부터 그리고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 한번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우리가 또 최근에 기록했던 이 11연승 월드컵 개막 싹쓸이로 11연승 구간도 이렇게 내용들과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 그리고 현재 축구 연승 함께 해보실 분들은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표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언제든 답변 드리겠고요.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멤버십 가입 즉시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는 뭐 하루 패키지나 주 패키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 일수맞게 데이터표 쪽지함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카톡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나는 이제 카톡으로 받기 조금 눈치 보인다, 걸릴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숲TV 쪽지로 바꾸셔서 받아보셔도 됩니다. 참고 한번 해주시고, 자, 오늘은 메이저리그와 그리고 월드컵 구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성적이 미쳤습니다. 현 시점에서 메이저리그랑 그리고 월드컵 이 통합 성적 저보다 잘 나오는 것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만큼 최근 성적 자체가 그냥 돌아 있는데, 일단 월드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구간입니다. 자, 제가 오늘 미리 형들한테 공지를 써드렸습니다. 오늘 축구는 무려 12연승 도전 구간이죠. 강승부입니다. 강승부는 저는 한 조합으로 몰빵해서 베팅을 하고요. 하여튼 최근에 뭐 성적 자체가 승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6연승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책정하는 구간 자체는 월드컵 구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월드컵 구간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베팅할 만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승부로 12연승 한번 노려본다. 우리가 직전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막전 전 구간 올킬로 11연승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상당히 자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그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스니아 프렌 언더 그리고 이 파라과이 오바까지도 잘 가지고 왔고요. 역시나 그렇다고 해서 메이저리그 성적은 안 나오느냐? 자, 메이저리그도 지금 17연속 3폴 적중으로 오늘 18연속 3폴 적중에 도전을 합니다. 이것도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월드컵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승부 구간이니까 미리미리 여러분들 베팅하실 수 있도록 승부부터 볼게요. 자, 카타르 그리고 스위스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키자마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언급을 한번 드리긴 했는데요. 오늘 월드컵이 저는 이 매치업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북중미 월드컵이라는 그 대회 특성상 이번 대회는 라스트 댄스를 추는 팀들도 많고 전체적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만한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앞으로도 이제 48개국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저티어 국가들도 계속 올라온다라는 건데, 그러면서도 진짜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국가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전체적으로 이제 클래식한 예전부터 정통적으로 잘해왔던 이런 강팀들의 우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또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런 뭐 카타르, 모로코, 아이티, 뭐 호주 이런 팀들이 올라올지가 오늘 하루 만에 아마 다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되게 중요한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카타르랑 스위스 경기입니다. 자, 일단은 카타르의 최근에 10경기를 한번 우리가 두고 봤을 때 카타르 최근 10경기 동안 평균 0.7득점과 그리고 1.5실점을 기록해주면서, 역시나 최근 카타르의 문제점은 득점력 때문입니다. 아피프 원툴팀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카타르라는 팀 자체가 최근에 득점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나 최근에 그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세 번의 경기가 또 취소까지 돼버리게 되면서 세르비아나 아르헨티나 이렇게 강팀들이랑 뛰어볼 수 있는
기회 자체도 없었단 말이야. 최근에 그래도 두 번의 경기를 하고 왔던 게 아일랜드와의 1대0 패, 그리고 엘살바도르랑 0대0 무승부. 이게 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카타르는 월드컵을 하게 되겠고요. 카타르가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제 여긴 뭐 홈이라고 적혀있긴 합니다만 다 이제 월드컵이니까 원정팀이지 않겠습니까? 카타르의 원정 성적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10경기 기준 평균 1득점으로 이제 득점 자체는 그래도 평균 기록보다 좀 올라가는 편인데 원정에서 오히려 다만 실점이 평균 3실점입니다. 그러니까 원정에서는 그냥 수비가 붕괴되는 수준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특히나 이런 큰 월드컵 경기에서도 이제 직전 카타르 월드컵 본인들 모국에서 열린 월드컵도 조별리그 3경기를 뛰어서 1득점과 7실점, 정말 터무니없는 성적표를 거두고 있는 이 국가 대항전에서의 카타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아에서는 1장이죠. 지금 현 시점으로서는 이제 1장인데 이제 뭐 국제 무대로 놓고 봤을 때는 경쟁력이 아예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카타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아시아 이제 1장을 한번 먹고 나다 보니까 뭔가 간절함도 없어 보입니다. 그죠? 팀 자체가 끈끈함도 좀 없고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 자, 반대로 이제 원정팀 스위스입니다. 최근에 스위스의 10경기 성적을 봅시다. 평균 1.9득점과 그리고 1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생각보다 좀 실점률이 높은 모습입니다. 다만 득점도 평균 2득점씩 나와주면서 역시나 활약적인 측면은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5경기 한정으로 좁혀놓고 봤을 때는 1점 평균 4실점으로 실점이 좀 올라가는 편입니다. 스위스도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스위스나 아니면은 예전부터 스위스를 봐오셨던 분들은 스위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올리는 한 가지가 있잖아요. 조직력. 아무래도 조직력으로 뭐 A급 선수도 없고 얘들은 스타 플레이어도 없는 그런 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도 뭐 조직력이 좋은 팀, 그리고 이런 국가 대항전에서 강한 팀,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생각보다 수비가 많이 안 됩니다. 최근 5경기 한정 놓고 봤을 때 평균 1.4실점까지 실점이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 원정 경기에서는 득점률도 평균 1.2득점으로 더 떨어지는 편입니다. 추가적으로 스위스란 팀 자체가 월드컵에서 우리랑 이제 2006년 때 한번 붙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 월드컵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스위스 좀 잘하는 팀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이제 월드컵 모든 경기들에서 이 독일 월드컵 이후 경기들에서 이 스위스란 팀이 조별리그에서 실점이 득점보다 항상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득점이 실점보다 높았던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실점이 더 많았으면 많았지 실점이 더 적진 않았다라는 거. 생각보다 스위스가 실점 관리가 안 된다라는 게 이런 국제 무대를 통해서 최근에 확인되고 있다. 자, 그러나 스위스가 전형적인 어떤 팀이냐면 강약 약강 팀이에요. 강팀들한테는 한없이 무너집니다. 뭐 프랑스, 뭐 브라질 이런 애들한테는 막 계속해서 무너지는데 다만 이제 약팀들, 특히나 아시아권들, 그리고 남미권들, 남미 약팀들 이런 팀을 상대로는 여지없이 그냥 시원시원하게 이겨버리는, 그러니까 실리적인 팀이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들은 꼭 이기고 가는 게 바로 스위스다. 그리고 반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카타르는 국제 무대에서 아예 경쟁력이 없는 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사실 1.2배당은 저는 공짜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다만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있냐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1.2배당 치고는 좀 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1.2배당이라는 게 5번의 경기 동안 5번의 경기를 모두 이겨야 이게 본전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건데 다만 스위스가 5번 붙으면 한 번은 비길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당 메리트가 그렇게 훌륭한 그런 느낌은 아니다라는 거. 어쨌든 다만 뭐 스위스가 요즘 마인까지 봅니다. 뭐 2대0까지 또는 혼자서 3대0 뭐 2대1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스위스도 최근에 실점 관리가 안 되는 게 오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경기일 수 있다. 그래서 스위스 승, 그리고 스위스 마헨 승과 오바까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입맛에 맞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승이나 마힌 승이나 아니면 나는 다득점 경기 좋아한다, 오버,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죠. 지금 월드컵이 총 4경기가 진행이 됐고 2경기가 오버가 나고 2경기가 언더가 났죠.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은 드디어 빅매치입니다. 브라질과
모로코의 경기입니다. 자, 브라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경기 동안 평균 1.7득점과 그리고 0.8 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5경기 또한 평균 1.6득점과 0.8 실점을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딱 확인 가능한 거 뭡니까? 기복이 없는 팀입니다. 강팀이에요. 저는 뭐가 됐든 간에 뭐 화력 좋은 팀, 뭐 프랑스, 스페인 이런 화력 좋은 팀 좋아합니다. 근데 가장 좋아하는 건 기복 없는 팀입니다. 브라질이라는 팀 자체가 이 안첼로티 감독 체제 아래에서 상당히 기복력을 많이 줄였죠. 브라질이 원래 이제 홈이랑 원정에서 득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팀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제 평균 수치들을 많이 좀 줄였고 특히나 안첼로티가 우리가 감독 그게 있거든요. 감독 평가제라는 게 있는데요. PPM인가 이거 잘 기억 안 나는데 평균 그 승점 확보율이라는 게 있어. 그 PPM이 이번 월드컵 출전 감독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겨야 될 경기 분명히 이기고 져야 될 경기를 비길 수 있는 그런 팀이 바로 브라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브라질은 그야말로 월드컵의 팀입니다. 뭐 최근에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에게 참사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브라질은 월드컵에서 한 번도 크게 뭔가 그 경기를 제외한다면 무너지거나 기복을 보여줬던 경기들은 없었습니다. 최근 10경기 동안 평균 1.6득점 제가 아까 저기 1.7, 1.6 계속 얘기 드리죠. 그러니까 정말 꾸준해요. 그 강팀의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는 팀이고 추가적으로 브라질이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가 유독 월드컵에서 수비가 많이 좋아집니다. 평균 0.6실점 보여주게 되면서 어쨌든 이제 브라질이라는 팀 자체가 월드컵에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여기서도 보여진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놓고 봤을 때 평균 1마행승을 꾸준하게 해왔던 팀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브라질이라는 팀 자체는 늘 훌륭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원정팀 모로코입니다. 최근 10경기 동안 1.5득점과 0.6 실점을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상당히 또 안정감 있는 수비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아프리카 1장 아프리카에서 진행한 모든 최근 메이저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한 팀입니다. 근 2년 사이에 싹 다 우승했습니다. 뭘로? 수비값으로. 모로코는 제가 기억나실 겁니다. 직전 카타르 월드컵 4년전 때 모로코의 4강을 제가 이미 예측을 해드렸고요. 조별리그부터도 형들한테 모로코라는 팀에 대한 강점을 꾸준하게 언급을 드렸고 4강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맞춰드렸던 팀이 바로 이 모로코였다. 자, 모로코도 원정 경기에서 조금 기복은 있긴 합니다. 득점의 기복이 홈 경기 평균 득점이 한 2.4득점 나오는데 이 원정 경기 평균 득점이 한 1.3득점으로 좀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로코도 이번 그 노르웨이와의 경기에서 1대1 나왔잖아요. 문제가 되는 건 공격력이죠. 아무래도 수비만으로 먹고 살 수는 없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이런 공격력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얘들이 여러분들 월드컵 2번 진출했거든요. 지난 월드컵 그리고 그 전에 월드컵 한 번 더 있었는데 모로코가 생각보다 월드컵에서 뭔가 우리가 4강을 갔기 때문에 와 모로코 진짜 잘해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이제 뭐랄까요 잘 지지 않는 팀이지 성적 자체가 압도적인 느낌은 아니었죠 사실. 우리가 직전 카타르 월드컵 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평균 0.7득점 그러니까 한 골도 못 넣고 계속해서 토너먼트를 통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많았고 모로코란 팀이 결국에는 이런 득점에 대한 문제를 분명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뭐 프랑스한테 지고 크로아티아한테 지고 이런 이제 부분에서 보시다시피 뭐랄까요 또 강팀들한테는 또 여지없이 득점을 내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이거는 브라질이 2골 정도만 넣고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모로코가 이길 수 없는 경기예요. 저는 모로코의 득점 상한선을 1골 정도로 보고 또는 무득점으로도 봅니다. 브라질 월드컵 수비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요거는 브라질 1.6배당은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요. 좀 헷갈립니다. 마헨 아니면 햄무일 거야. 1점 차가 나면 무조건 햄무고 아니면 이제 마헨까지는 해줄 텐데 저는 모로코가 무득점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대0 아니면 2대0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브라질 승과 햄무 먼저 볼게요. 그 다음에 언더. 그 다음이 마헨 언더. 2대0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90님 고맙습니다. 브라질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월드컵에서 그러니까 진짜 기복이 없어. 수치상으로 놓고 봤을 때 왜 막 홈 경기 엄청 잘하고 원정 경기 엄청 못하고 막 이런 팀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모로코도 그래요. 모로코도 홈이랑 원정 차이가 되게 심한데 유독 브라질은 홈과 원정 차이도 크게 없고 최근 10경기랑 5경기 차이도 크게 없고 그리고 월드컵에서도 그 수치상 놓고 봤을 때 최근 경기력이랑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참 기복 없는 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부럽네요. 그죠?
그 다음은 IT 그리고 스코틀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승부처죠. IT 스코틀랜드, 호주 튀르키예, 여기가 이제 승부처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역배가 나온다면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IT랑 스코틀랜드 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 역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어쨌든 IT랑 스코틀랜드 경기인데, 자, 최근에 IT가 경기력 자체가 조금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이미 스코틀랜드를 대비해서 아이슬란드와도 경기를 했고요. A매치 때. 그리고 1대1이라는 아주 훌륭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얘들이 뭐 공격이 안 되는 팀이냐? 직전 뉴질랜드전 여러분들 우리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죠. IT 역배, 그 다음에 IT 오바를 우리가 그때 쌍으로 제가 봐드렸죠. 그러면서 4대1의 스코어를 만들어냈던 게 IT였는데, IT라는 팀 자체가 사실은 뭐 공격력 자체가 떨어지는 팀이 절대 아닙니다. 최근 10경기 기준 IT가 평균 1.8득점, 생각보다 많이 높죠. 사실상 최근 10경기만 놓고 보면 브라질보다 높아요. 그리고 뭐 실점 같은 경우에는 1.1실점으로 실점도 매번 꾸준하게 하는 그런 팀이지만 득점적인 부분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팀이고, 최근 5경기는 평균 2득점 그리고 평균 0.8실점으로 최근 경기력이 더 좋아진 팀이 IT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플레이오프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IT 입장에서도 이제 월드컵 진출만으로는 뭔가 만족할 수 없는 저는 지금 상황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IT의 문제점이 원정 경기가 좀 문제입니다. 원정에서 좀 많이 안 좋은데 평균 1.3실점으로 올라가고 1.4득점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만큼 원정 경기에서 IT의 경쟁력은 그렇게 좋진 않다. 그리고 이제 첫 월드컵 진출 팀이다 보니까 실제로 월드컵에서 첫 진출한 팀이 잘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치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분명히 주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자, 그럼 반대로 스코틀랜드입니다. 안 좋죠. 분위기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오늘 8개국 팀 중에서 최근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안 좋은 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스코틀랜드입니다. 물론 최근에 한번 대승을 통해서 분위기를 이제 새로 쇄신하긴 했습니다. 볼리비아와의 4대0 승리 그리고 퀴라소와의 4대1 승리였는데, 다만 상대팀이 볼리비아였고 퀴라소였다라는 점, 실제로 이때 당시에 스코틀랜드가 받았던 배당들이 1.2배당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겨야 될 경기를 이겼던 것이었는데, 반대로 코트디부아르전 패배, 일본전 패배, 그리스전 패배 등등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스코틀랜드라는 팀 자체가 수비에 대한 문제를 크게 보여주면서 분위기가 안 좋다. 최근에 총 10경기 진행하는 동안 스코틀랜드가 평균 1.2득점과 반대로 1.3실점으로 어쨌든 월드컵 진출팀 중에서 손에 꼽는 실점이 최근에 더 많은 팀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런 실점률이 더 올라가기도 했고요. 특히나 원정 경기는 평균 1.5실점으로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스코틀랜드의 원정 실점 최근에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다는 것 또한 오늘 스코틀랜드의 문제가 될 거다. 양쪽 다 공격은 됩니다. 스코틀랜드도 IT도 공격도 꽤 나쁘지 않게 풀어나가고 있고, 특히나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맥토미니도 있죠. 맥긴도 있죠. 그래도 팀에 스타 플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을 수도 있단 말이지. 스코틀랜드가 오늘 어쨌든 스코틀랜드는 그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을 한번 뛰었던 경험 분명 못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진출 경험이 한 번은 있어서 그래도 팀 자체에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경험치는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수비에 대한 문제가 조금은 걸리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거 오바 볼게요. 양득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그런 경기죠. 이런 경기에서 2.5 기준점은 오반하기 좋은 경기라고 보고 있고요. 전 이거는 IT 2프랜승 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배당도 1.4 정도 줬더라고요. 오늘 그 스코틀랜드가 1.5거든요. 큰 차이가 없기도 해. 그래서 요거는 2프랜승,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보실 분들은 햄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이기더라도 저는 2대1을 가장 이상적으로 보긴 하는데, 스코틀랜드 2대1 승리를 가장 이상적으로 보긴 하는데, 여차하면 IT가 역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호주 그리고 튀르키예 경기 보겠습니다. 체코보다 더 별로죠. 사실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체코 아래에 있는 게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는 뭐라 그래야 될까? 체코보다 피지컬은 더 좋아요. 애들이 피지컬도 더 좋기도 한데 속도감도 체코보다 좀 더 떨어지고 수비도 좀 더 안 되는, 세트피스가 좀 안 되죠.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호주입니다. 자, 마지막 호주와 그리고 튀르키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사실 좀 가장 재밌을 수 있는 경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오늘 호주랑 튀르키예 경기, 호주부터
호주부터 보겠습니다. 왜 이 경기가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재미있을 수도 있냐면 양팀 맞대결이 아니라 양팀이 도합해서 최근 평균 득점만 놓고 봤을 때 오늘 4개의 매치업 중에서 가장 높은 이제 평균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자, 호주부터 놓고 봅시다. 최근 10경기 동안 경기력이 상당히 좋아요. 10경기 동안 평균 1.8득점과 0.8실점. 누가 보면 강팀으로 오해할 정도로 사실 득점 관리와 그리고 실점 관리가 상당히 잘 되는 팀이 바로 현 시점 호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경기력은 1.6득에 0.8실 조금 더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아쉬운 게 이제 퀴라소를 상대로 이제 그때 5골을 넣게 되면서 좀 스탯작을 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특히나 호주는 원정 경기에 좀 더 약한 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승리를 홈 경기에서 다 거두기도 했어. 그래서 원정 경기에서 호주가 좀 아쉽다라는 거. 특히나 호주가 이제 월드컵이 좀 많이 약하죠. 물론 우리가 직전 월드컵 때 뭡니까 여러분들, 기적의 호주 16강 무려 2승을 만들어내면서 또 호주가 올라갔지만, 다만 호주는 통산적으로 이제 농어촌 전형이죠. 아시아 팀이기 때문에 월드컵을 자주 나갔습니다. 그러나 호주가 월드컵에서 기록했던 평균 실점률은 무려 2실점. 경기 때마다 2실점씩 꾸준하게 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평균 득점은 0.9득점으로 1득점도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호주라는 팀 자체가 이 월드컵에서 경쟁력이 없다라는 게 수치상으로 너무 절실히 드러난다라는 거. 이게 호주의 오늘 가장 큰 문제겠습니다. 어쨌든 반대팀 튀르키예입니다. 자, 터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와의 인연도 있죠. 바로 2002년 월드컵에 우리나라와 3, 4위전을 통해서 이제 3위를 달성을 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 형제 나라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제 튀르키예인데 2002년 이후, 한일 월드컵 이후 무려 24년 만에 월드컵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이만한 각오 자체가 다를 거라고 놓고 보고요. 그리고 튀르키예가 월드컵에 2번 진출을 했는데 그 2번 동안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득점이 한 2득점 가까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월드컵에서 꽤나 경쟁력이 있는 어떤 뭔가 전사의 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활동량을 찾아봤거든요. 활동량만 놓고 봤을 때 튀르키예가 진출했던 2번의 국가에서 평균 활동량이 2번째로 좋았더라고요. 2번 다. 그만큼 정말 많이 뛰는 팀이다. 그러니까 이기고 있더라도 압박이 가능한 팀이 바로 튀르키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최근 성적도 좋습니다. 10경기 한정 2.1득점 평균 그리고 0.9실점으로 압도감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5경기 한정으로 놓고 봤을 때도 평균 2.4득점에다가 0.8실점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역시 제가 누차 얘기 드리는 부분이 하나 있죠. 튀르키예는 홈 경기 말고 가져가지 말아라. 원정 경기는 1.5득점에다가 1.1실점으로 상당히 차이나게 흔들린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원정 경기에서 어떻게 게임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나. 튀르키예도 월드컵에서의 어떤 DNA가 분명히 살아 숨쉬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호주의 그 월드컵 많은 실점 DNA가 더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 봅니다. 튀르키예 승리, 여차하면 요거는 마행승도 가능해 볼 수 있는 경기라 봅니다. 이상적인 스코어는 2대0 아니면 2대1 정도 예상하면서 튀르키예 승리랑 마행승, 저는 그래도 2대0 스코어를 먼저 볼게요. 언더 보겠습니다. 두 팀 다 실점 관리는 되게 잘 됩니다. 평균적인 최근 실점이 1실점이 안 넘어갔던 팀이 두 팀이니까. 자, 오늘 월드컵 4경기를 깔끔하게 분석 끝 맞춰드리겠고요. 아마 이제 제 분석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구간들을 가져갈지 표시가 났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 상당히 좋은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간들을 좀 잘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최근에 11연승, 사실 축구 11연승이 절대 쉬운 이제 연승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두 자릿수 연승이라는 게 제가 마지막도 작년에도 제가 마지막이었거든요. 24년 때 기록을 했던지. 그만큼 어쨌든 연승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메이저리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메이저리그는 무려 18연속 3폴족 중에 도전하는 구간입니다. 자, 미네랑 세인트루이스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 제가 월드컵 승부다 보니까 월드컵 분석을 좀 오래 해서 이제 한 10분 안에 끊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메이저리그는 하루만 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자, 미네소타랑 세인트루이스 경기입니다. 오늘 제가 어제 그런 코멘트를 드렸죠. 어제 하루 모든 경기 통틀어서 오버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 어디다?
미네소타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양쪽 다 최근에 타격감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세인트루이스가 최근에 타격감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장타가 좋지가 않아. 이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좋은 이유가 뭐냐? 득점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주자가 출루했을 때의 득점권 어떤 타율과 그리고 그 확보율, 주자 확보율이 지금 너무 좋다 보니까 세인트루이스는 몇 명만 출루를 하더라도 바로바로 득점으로 좀 이어지는, 실제 스코어링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미네소타가 어제 말씀드렸죠. 불펜이 별로 안 좋다고. 그러다 보니까 세인트루이스도 좀 이제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냥 최근에 타격감이 상당히 뜨거운 팀이기도 합니다. 양쪽 다 어제 여러분들 보셨나요? 불펜 구간에서 대부분의 득점이 싹 다 나왔습니다. 어제 17득점이 나왔는데요. 17득점 중에서 무려 13득점이 불펜 구간에서 나왔어. 그만큼 둘 다 불펜의 최근 실점률이 너무나도 큰 상황이다. 어제 또 소모율도 많았죠. 불펜 소모율도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더더욱더 오바 쪽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거 오바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8.5를 또 주더라고요. 저도 오늘 정도면 이제 어제 때문에 9.5를 줄 알았는데 하여튼 8점을 한 번 더 줘서 한 번 더 오바를 건드려 볼 수 있는 경기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스턴과 텍사스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스턴 선발 투수가 레인저 수아레즈입니다. 이번 시즌 2승 3패 방어율 3.1점대. 텍사스 선발 투수 오늘 디그롬입니다. 이번 시즌 5승 4패 방어율 3.1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보스턴 선발 투수 레인저 수아레즈는 역시나 필라산답게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지고 홈 경기를 더 못 던진 선수고요. 반대로 디그롬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에서 POPS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선수이긴 합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언정 오늘 이 경기를 또 한 번 언더오바를 8.5점을 잡아줬습니다. 제가 어제 그래도 언더 중에선 좀 가져갈 만한 경기가 보스턴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스턴이 간혹 가다가 저렇게 빠따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 어제도 얘들 9득점 했나? 10득점 했나? 엄청 많이 터졌잖아요. 보스턴은 홈 경기 OPS가 좋은 팀이 아니에요. 이제 원정 OPS가 이제 7할 5푼 때, 홈 경기 OPS가 6할 6푼 때, 6할 중반대로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저런 식으로 한번 몰아치고 계속 부진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제 잘 터졌기 때문에 오늘도 또 터질 것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최근에 제가 이런 식으로 보스턴 굉장히 잘 맞췄잖아요. 오늘도 분명히 어제 터졌기 때문에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 상대하는 타선이 상대하는 투수가 무려 디그롬이기도 합니다. 자, 반대로 원정 텍사스, 물론 텍사스도 원정 경기에서 OPS가 이번 시즌 더 좋아지는 좀 금쪽이 같은 팀이긴 한데요. 어쨌든 최근에 빠따가 좀 많이 죽어버렸고 식어버렸고 어제 1득점 내버렸고 추가적으로 그래도 상대하는 선수가 레인저 수아레즈다라는 것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일단은 뭐 텍사스 입장에서 오늘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텍사스 프랜승 쪽 접근하면서 언더 쪽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언더 또 한 번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건 뭐 승일 문화 아니면 텍사스 프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경기입니다. 신시내티랑 애리조나 경기입니다. 드디어 애리조나에 빠따가 터졌습니다. 어제 애리조나가 오랜만에 5득점을 했잖아요. 제가 어제도 프리뷰 해드리면서 뭐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애리조나를 최근에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팀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애리조나가 빠따가 너무 식었다. 근데 그 빠따 식는 게 이미 일주일 전부터 애리조나 빠따가 식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애리조나는 가져갈 수 없는 팀이 좀 되어버렸는데 그래도 애리조나가 최근에 좀 빠따가 터졌고 어제 빠따가 오랜만에 터졌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신시내티의 이 홈구장. 이 홈구장이 진짜 타자 친화적인 구장은 맞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라 얘기를 드렸는데 살아나더라고요. 애리조나는 오늘 선발 투수가 소록합니다. 8승 3패 방어율 3.2점대. 현 시점에서 홈과 원정 가리지 않고 가장 잘 던지는 투수 1선발 투수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또 소록카는 제가 최근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포신 페이스볼 구종 가치가 6점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신시내티를 상대하기에도 매우 훌륭한 상성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애리조나 오랜만에 연승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신시 선발 투수가 로더 선수입니다. 3승 3패 방어율 5점대, 홈 경기 방어율 7점대로 더 높습니다. 요거는 우리 애리조나 한번 컨택해 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애리승 그리고 애리 마헨승 그리고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보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애리조나를 그렇게까지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클리블랜드 그리고 디트로이트 경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클블 선발 투수가 칸틸로입니다. 이번 시즌 4승 3패, 방어율 4.5점대. 디트 선발 투수가 오늘 타릭 스코발입니다. 이번 시즌 3승 2패, 방어율 2.7점대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타릭 스코발이 돌아왔습니다. 뭐 팔꿈치 뼈 조각을 제거하고 사실은 이렇게 빨리 복귀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무리해서 복귀를 했던 이제 디트로이트의 타릭 스코발인데, 일단은 오늘 이 경기가 좋아 보이는 이유는 제가 가장 형들한테 강조를 많이 드리는 경기죠.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형들한테 좀 이제 좋은 경기라고 표현해 드릴 때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선발, 그리고 불펜, 그리고 타선이 모두 앞서는 경기를 가장 좋아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오늘 칸틸로와 타릭 스코발 이미 선발에서부터 미스매치가 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불펜 같은 경우에도 최근 클리블랜드, 그러니까 클리블랜드라는 팀 자체는 불펜의 어떤 강점이 떨어질 때 사실 가져갈 만한 팀은 아닙니다. 최근 클리블랜드 불펜이 리그 중하위권 무려 19위까지 처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타선 같은 경우에도 디트로이트의 최근 OPS, 그러니까 장타율이 굉장히 좋죠. 기억나시겠지만 작년에 디트로이트가 한창 연승 때렸을 때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OPS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디트로이트는 타선 자체가 1번부터 9번까지가 대부분 장타에 포커스를 맞춘 타선이기 때문에 장타가 올라왔을 때 훌륭한 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디트로이트가 오늘 뭐 선발, 그리고 불펜, 그리고 타선 그 어느 부분에서도 밀리는 경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만 한 가지, 타릭 스코발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리헵 경기나 아니면은 복귀전을 웬만하면 잘 안 가지고 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기도 해요. 오늘 디트로이트의 1.5배당은 이거는 너무 경쟁력 있는 배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이 타릭 스코발의 몸 상태가 뭐 알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뭐 메디컬 리포트를 다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디트 승과 마힌 승과 오바를 차라리 그냥 한 번에 묶어서 가져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입니다. 일단은 디트 승을 봅니다. 좀 좋게 보는데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 그리고 마힌 승, 오바까지 봅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 그리고 LA 다저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요거 형들, 제가 다저스 경기는 부상자 명단 한 번만 좀 보겠습니다. 계속 오타니까 계속 걸려. 일단 나오기는 하네요, 오타니. 오타니가 괜찮나? 오타니가 다들 얼마 전에 피츠버그전이었나? 그때 무릎 부상으로 한번 빠졌었잖아요. 오타니도 한번 이렇게 어디가 한번 다치고 나면은 좀 이제 폼이 떨어지는 게 있긴 하더라고. 그래서 오타니의 일단은 좀 부분을 봤고요. 자, 일단 오늘 홈 선발 투수, 화삭 선발 투수 오늘 쇼온 버크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3승 3패, 방어율 3.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뭐 세부 지표들도 상당히 안정감 있습니다. 뭐 거의 장타를 안 맞습니다. 3할 때 중반대로 안정감 있고, 홈런도 잘 안 맞고, 홈 경기 OPS가 6할 때 초반대로 상당히 안정감이 있다. 다만 최근에 이제 필라델피아전에서 홈런 2방 맞으면서 한번 흔들리기도 했던 그런 선수가 바로 쇼온 버크입니다. 그러니까 쇼온 버크가 여러분들 가장 치명적인 문제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얘가 직선 구종 위주로만 던진다는 겁니다. 쇼온 버크가 지난 시즌부터 그래서 포신 페이스볼에 대한 강점은 분명히 좋았던 선수였는데, 누차 얘기 드립니다. 다저스를 상대로 단조로운 로케이션 쓰면 안 됩니다. 포신만 주구장창 던지다가 다저스 타선한테 걸려서 신명나게 뚜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로케이션, 제가 최근에 오탄이 흔들렸던 거 예상해 드렸던 것처럼 이런 구종 상성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경기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자, 원정 선발 투수 오늘 다저스 야마모토입니다. 이번 시즌 6승 4패, 방어율 2.6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역시나 이 선수도 뭐 장타를 거의 안 맞습니다. 피장타율이 3할 때 초반,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5할 중반 OPS로 원정을 더 잘 던지는 전형적인 일본 투수다. 뭐 지난 시즌 화삭 상대로도 이미 7이닝간 1실점 상당히 잘 던졌던 기억도 한번 있기도 하고요. 뭐 최근 경기 같은 경우에도 에인절스 상대로 8이닝간 1실점 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어요. 드디어 야마모토가 본인의 컨디션을 100% 되찾은 모습입니다. 뭐 역시나 선발, 불펜, 그리고 타선까지 모두 앞설 수 있는 경기라 보고요. 플러스로 구종 상성까지 이거는 좋은 경기이기 때문에 다저스 오랜만에 마힌승까지 한번 챙겨가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봅니다. 다저스 승과 마힌승 그리고 언더까지 보겠습니다. 다저스 불안하신 분들은 언더 찍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쇼온 버크도 완전 나쁜 투수가 아닙니다. 세부 지표가 되게 훌륭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은 캔자스 시티 그리고 휴스턴 경기 계속해서 이어보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으로 좀 빨리빨리 좀 패스할게요. 자, 캔자스 선발 투수는 카메론입니다. 이번 시즌 3승 4패 방어율 3.8점대. 그리고 오늘 휴스턴 선발 투수가 지금 변경됐나요? 잠깐만. 그대로네. 버로우스입니다. 3승 8패 방어율 5.7점대입니다. 요 경기는 어떻게 쓰면 좋냐면 그냥 캔자스 일반승 정도를요. 뭐 정말 가져갈 거 없으신 분들, 아니면 나는 진짜 뭐 시즌 좀 여유가 있어서 좀 배당 뻥튀기 한번 해가지고 한 조합 더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캔자스 한번 건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오늘 비 소식이 있거든요. 비 소식도 있고 전반적으로 좀 어수선한 경기야. 근데 직전 경기 때 양쪽 다 미친 타격전 했지 않습니까? 뭐 휴스턴 시작하자마자 9득점 내고 바로 캔자스가 막 5득점인가 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캔자스가 바짝 붙었던 그런 경기였는데요. 결국 이 경기는 불펜 차이입니다. 불펜 차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캔자스가 초반부터 선발이 무너지면서 패전조 올라오고 추격조 올라오고 이랬습니다만, 휴스턴 입장에서는 사실 뭐 필승조, 패전조, 승리조 상관없이 리그 꼴찌 수준의 불펜을 갖고 있어요. 캔자스도 물론 이번 시즌 불펜이 좋은 느낌은 아닌데요. 캔자스가 어쨌든 홈 경기에서 마운드 운영 능력은 한 수 위입니다. 거기에다 비까지 온다라고 하니까 좀 더 홈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 전반적으로 불펜의 이거는 강세, 그리고 불펜의 차이가 만들어낼 캔자스 시티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캔자스 승리, 그리고 승일무와 오바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미러키랑 필라델피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어떻게 보면 축이었자, 사실 오늘 우리가 올킬도 가능했던 경기였잖아, 그죠?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미러키를 축 잡아가서 야무지게 잘 갖고 오늘도 17연속 3폴 적중을 만들어냈다. 자, 미러키 선발 투수 오늘 드로안입니다. 3승 1패 방어율 3점대. 필라델피아 선발 투수 오늘 놀랍니다. 이번 시즌 3승 4패 방어율 6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런 놀라가 돌아올 것인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에런 놀라가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직전 경기에 에런 놀라 선발 등판 때도 설명을 드렸죠. 바로 싱커 때문이다. 그러니까 싱커를 주구장으로 쓴 선수들은 제구 안 되거나 구위 빠지면 그냥 홈런 공장입니다. 이 선수도 최근에 OPS, 피장 타율도 무려 5할에 가깝죠. 그러니까 미러키라는 팀이, 제가 어제도 프리뷰 때 얘기를 드렸잖아요. 뭐 미시가 올라오는 것도 미시가 올라오는 건데, 근데 너무 잘 던지더라. 미시가 올라오는 것도 올라오는 건데, 무엇보다도 미러키가 최근에 잘 나가는 이유는 선발 투수만큼이나 타선이 잘해주기 때문이고, 특히나 이 타선이 뭐 득점권 타율이 높다라거나 타율 자체가 높은 느낌은 아닌데, OPS, 장타, 홈런, 이렇게 장타와 관련된 부분에서 완전 월등하게 1등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오늘 경기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2대0 스코어에서 뭐였어? 3런. 저 이때 껐습니다, 그냥. 3런 터지는 거 보고, 이거는 그냥 더 이상 볼 필요 없다. 그러니까 미러키는 결국 장타율에 있어서 피장타율 높은 투수에게 강한데, 오늘 에런 놀라 같은 경우에는 피장타율과 POPS가 너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갖고 있다. 이거는 저는 미러키는, 최근에 미러키가 가져가셔서 재미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그냥 부러질 때까지 계속 가세요. 지금 미러키는 타선, 불펜이 조금 그래도 약하다고 평가되긴 하는데, 뭐 선발 이런 밸런스가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미러키 승, 그리고 미러키 마인 승과 언더까지 보겠습니다. 저도 분석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지긴 했는데요. 좀 메이저리그는 조금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월드컵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1경기 깔끔하게 분석을 끝마쳐 드리도록 하겠고, 역시나 오늘 진행할 18연속 3폴 적중 메이저리그도 잘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깔끔하게 12연승은 강승부로 가져가서 오늘 또 올킬 한번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요것도 참고 잘 하셔서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 현재 뭐 시즌 패키지 카톡에서도 꾸준하게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 뭐 시즌 패키지 참여율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또 많은 분들 참여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추가 참여하실 분들은 카카오톡 아래 유튜브 댓글창에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좋아요 수도 많이 늘리더라고요. 좋아요도 여러분들 많이 차게 되면은 종종 제가 유튜브 구독자 게시판에서도 이렇게 뭐 전체표 정도는 또 띄워드릴 테니까 또 함께 하실 분들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